자, 좋습니다. 자, 수익률의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 토크. 이 계속되는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 3,009억 원 규모의 코스피를 팔아치운 외국인들. 이 코스닥도 매매하고는 있지만 유독 이 코스피에 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등대팀과 함께 의제 토크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 질문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팔아치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약간 사이드의 이야기인데 도대체 외국인들의 매매가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길래 외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같이 움직이는지 이 두 가지가 일단 제일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외국인이 코스피를 팔아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네, 제가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막내가 제일 먼저 하는군요. 예. 일단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있는데 시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코스피 시장에 급락이 있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애플이 전일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플 아이폰 XR이 일단은 그 판매가 둔화되었고요. 그것은 이제 그 납품업체가 현재 애플이 주문량을 줄였다 이런 부분이 전파되면서 애플이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급락 흐름을 보이니까 혹시 애플이 이렇게 판매가 둔화되면은 우리나라 뭐 그 애플 관련 회사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이노텍, BH 등 이 애플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실적이 꺾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시장에 존재하면서 일단은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이들 업종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그 외국인이 코스피를 계속해서 팔아치는 이유는 일단 그 삼성전자 등 그 코스피 지수 관련주들이 이렇게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그 위험성이 높은 증권 시장에서 좀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면서 채권 시장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최근 우리나라 시장은 악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악재에 민감하다 보니까 공매도로 인한 그 차익 거래가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외국인들이 이를 빌미로 해서 현재 매물을 던지면서 공매도까지 같이 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수급적으로 악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종목들을 팔아치우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박찬홍 대표의 이야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더 들어보고요. 없으시면 다른 질문 한번 더 가볼게요. 그래요.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애들은 노선이 뚜렷합니다. 항상 매매를 할 때 보면. 근데 기관은 사실은 우리랑 같은 편이잖아요. 정서적으로는. 근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지금 많이 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10월에 급락의 장에서 외국인이 4조를 팔았어요. 외국인이 4조를 팔면서 급락의 모습이 그대로 전개됐고, 이 급락장에서 그래도 기관은 또 웬일로 주식을 삽니다. 그러니까 10월에만 기관은 2조 한 2천억을 샀어요. 그리고 11월 들어서 오늘 외국인이 3천억이 넘게 매도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내면적으로 보면은 10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은 1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장은 어제 그제 근래 들어서 일주일 동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약간 힘들었지만, 그러나 최근의 장은 10월 말 대비로는 주가가 좀 올라 있는 편이죠. 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수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는 오늘은 좀 많이 팔았지만 외국인은 대체로 매수의 모습이고, 4조 넘게 팔다가 11월 들어서 1조 정도 지금 매수를 했고, 기관은 2조가 넘게 사다가 10월 달에 급락하는데 삽니다.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1월에 안정을 찾고 있는데 기관은 지금 현재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1조 7천억을 팔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은 장중 주가의 흐름은 외국인 선물로 거의 좌우됩니다. 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 뭐 현물을 팔던 말던 지수는 거의 대부분 뜹니다. 확률 95%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을 팔면 기관이 암만 선물을 많이 사도 선물의 주가는 밀려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모습은 파생이고 현물이고 그 노선이
한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사고 팔기 시작하면 계속 파는데 그 주가의 방향을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기관이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 시장이 지금 취약하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모습인데 이 공매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이번에 좀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매도 물론 공매도 제도를 없애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없앨 수는 없겠죠. 당연히 제도적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하고 같이 발맞춰서 움직여야 되니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없앨 수는 없지만 불법은 반드시 징벌을 해야 됩니다. 그 솜방망이 같은 그런 징벌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입을 해서 빌려서 물건을 확보해서 파는 것은 누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물량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무차입 빌리지도 않고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요. 일반 투자자가 누구를 믿습니까? 제도를 믿고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믿고 투자를 하려면 이런 부분 누구나 봐도 명확한 이런 불법적인 부분은 좀 강력히 시행을 해서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돼야지만 우리 등대팀이 날개 달고 여러분들에게 잘 인도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하루 좋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나쁘고 나쁘다고 그러면 또 좋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사실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도를 갖다가 좀 이 기둥이 똑바로 서야지 그 위에 멋진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기둥을 좀 제도를 좀 잘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럼 신학수 핑크 그 질문 네.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 외국인들의 매매가 도대체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맞아요. 네, 이게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지 사실은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그 시가총액 비중에서 네. 37% 정도 그 이상을 그 한국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부분이 그 대형주 위주로 구성돼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따지고 보면 외국인 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헤게모니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딱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팔면은 주가가 내리고 외국인들이 사면 주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 주가에 대한 부분은 롱숏 전략이라고 선물을 이용한 부분에 의해서 매도와 매수를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급락이 분명히 일어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냐면 선물은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선물에 대한 지렛대 효과가 현물보다 6배, 6.6배 정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현물을 뭐 3천억 판다라고 한다면 그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6, 700억만 사도 거의 비슷한 그 비중을 맞춰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럼 오늘 3,300억 왜 팔았을까? 주가에 대한 부분에 낮게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숏 전략에 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파는 건데요. 그러면은 오늘 산 부분은 어디에 의해서 매수를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11월 8일 날 보면 딱 보입니다. 11월 8일 날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네. 4,900억 샀어요. 4,900억을 샀으니까 4,900억 산 부분에서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끌어올리는 부분에 옵션 만기일 날 40포인트 이상 올라왔었던 상황이거든요. 물론 막판에 13포인트 플러스로 끝나긴 했지만 40포인트 끌어올리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혁혁한 그 상방향에 대한 수익, 이 추구가 굉장히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 오늘 거기에 이제 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나 뭐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특히 또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불안 심리 이런 것들 이용을 해서 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밀었을 때에 진짜 48포인트까지 밀렸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시 반전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은 분명히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도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 받침이 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재 시장에 앵커께서 질문을 한 것처럼 시장 자체적으로는 외국인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헤게모니가 외국인이 쥐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그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합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그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거든요. 네. 금리 차이에 의해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을 뒤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나가는 자금은 있겠지만은요, 안 나가는 자금도 있을 거고요. 오히려 더 들어올 수 있는 자금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금리 차에 대한 부분만 해소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주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한국 시장의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부재한 그런 부분이니까 이 모멘텀을 우리 제일 큰 형님인 또 명성욱 대표님이 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힌트 드린 거 맞죠, 저? 네, 힌트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라 이런 거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외국인들은요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뭉쳐져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세게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장에서 네네.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이 코스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그러면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그냥 꽉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람 각자 또 많은 그 소위 전문가들이 극단의 표현도 많이 쓰고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좋아진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을 우리가 항상 그러는 게 주식 시장이 논리적인 것 같지만 순진하면 당합니다. 항상 시장이 바닥을 보일 때 바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투를 만들 때에도 상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가 고점에서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주가 바닥에서는 한없이 빠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또 이 북한 문제라든지 아직 꼬인 실타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미국 간의 금리 차이라든지 또 세계 글로벌 경기의 또 하강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금 주변 여건을 보면 전부 다 안 좋아요. 그러나 안 좋고 어려운 이 국면에서 어김없이 시장은 반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어제도 시장은 조정의 모습이나 하방 경직이 좋았고요. 오늘 시장은 장 초반에 40포인트가 넘는 미증시 하락분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지수가 40포인트 이상 빠질 소지가 많다. 왜? 미증시가 2.3% 수준의 조정이니까 우리도 역시 그 정도는 빠질 것이다. 그러면 아침부터 주가가 많이 빠진 그 시점에서 매도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장 저점에 매도하는 겁니다. 오늘 장의 포인트는 오후가 될 것이다. 근데 오늘도 이제 하방 경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점이지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선거 이후에 S&P 500이라든지 또 우리 지금 코스피 지수라든지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10월의 폭락 지긋지긋합니다. 그런 폭락이 또 전개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형주 전반의 모습, 물론 이제 우리가 성장주니 뭐 실적주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웬만하면 저점을 높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낙폭심화 대부분의 종목, 음식료 아니면 뭐 유통 엄청 많이 빠졌죠. 그러나 전부 다 지금 저점에서 반전이 나오고 최근에 화학주들도 급락의 모습이죠.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이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군들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홀딩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른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네, 저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이 개인들은 바이오를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이 반도체를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외국인들이 집 나간 외국인들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네. 세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업종으로 돌아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시장이 좀 많이 따라가긴 합니다. 예.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선택하는 그 업종이 네. 또 좋은 성과를 보일 또 그 확률이 높아 맞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자 어떤 업종으로 돌아올지 이게 상당히 궁금해지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래요. 뭐 저는 그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주가를 최근에 며칠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것들이 나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업종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왜 반도체로 들어왔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제일 큰 카테고리로 작용을 하는 것은 미중 무역 분쟁이거든요. 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을 챙겨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이렇게 해서 분석하고 들어오는데요. 반도체가 들어오는 것은요.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한국산 반도체가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과잉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수요에 대한 둔화도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수요에 대한 둔화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아주 계획적인 부분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을 많이 해봐요.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청자분들도 다 한국 시장이 저평가돼 있대, 다 알고 있지만 그 저평가에 대한 척도를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출 거냐라는 것이 그 제일 어려울 겁니다. 사실 저 PBR, 저 PER 이 자체도요 심리적인 변수, 심리적인 지표거든요. 실질적으로 상대에 의한 상대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변수이기 때문에요. 그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저 PBR이 되고 어떨 때는 고 PBR이 되고 시장 가치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라 저는요 ROE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포트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가치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성장 가치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매출적이나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봐보세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왜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겠느냐. 그거는 매출적인 부분과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컸었던 거고요.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셀트리온에 대한 그 실적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게 작용했기 때문에 갈아타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정답은 바로 ROE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더 한 발짝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어떤 업종인지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 우리 박찬호 대표님 네. 집어주시죠. 일단은 그 현재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퍼가 8배 미만이고 PBR이 0.9배 미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현재 금융위기 수준 정도로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PSR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완전히 그 저평가 국면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아시다시피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뭐 현대제철, LG 디스플레이 같이 PBR 1배 미만의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했다는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면 지금 열심히 공매도를 치고 있는 뭐 삼성전기,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면서 실적 성장이 있는 뭐 삼성전기 같은 그런 종목들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저도 신학수 대표님처럼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을 좀 바닥권, 다시 또 조정이 나와서 바닥권에 온다면은 여러분들 바닥권에서는 과감히 매수하는 전략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꾸준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외국인이 접근할 섹터들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